커지는 반중 정서를 쉽게 봤던 중국,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설전이 민감한 경제 문제로 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세계 대부분 정부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할 때 아마도 대선 때문에 정치적 쇼를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비 효과라는 그것이 있고 정치와 외교에서는 특히 그 파장이 커지기는 쉽고 줄어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1차 합의를 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1천억 달러 이상 이익을 줄 수 있는 합의를 깰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 합의를 무력화할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반중국 정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 지 올해로 25년 정도 됩니다. 공산국가이고 불투명하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멀쩡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정부로 귀속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민영이 되기도 하는 나라가 중국임을 쉽게 본 것입니다. 다당제와 국민 직접 선거로 정부 수반을 뽑든지 뽑을 당을 선택하든지 하는 구조를 지닌 국가는 일당만 존재하고 그 당의 순회가 사실상 국가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견제받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할 세력 중 하나로 중국을 의도적으로 키웠고 일본 경제를 견제하려고 또 중국을 키웠습니다. 미국이 투자하는 것을 본 서구 선진국들은 미국과 함께라면 어느 정도 안정된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엔 베트남처럼 값싼 노동력과 높아지는 환경 규제에서 자유롭고 싶은 기업 욕심에 중국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산업 물류 완성도가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을 앞서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고 모든 기업이 탐내는 거대 소비 시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자국의 또 세계의 판로를 열려고 한 기업과 국가들의 목적이 이제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하려는 전략으로 많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 베트남처럼 자국 공업력 자생지수가 발전이 없다면 상황이 다르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모두 중국을 욕하면서도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를 중국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휴대전화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삼성이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지만 지금 삼성은 18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 기업이라면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미중 1차 무역 합의로 미국이 이익을 본 듯하지만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종속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막으려 하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중국이 수입을 막아도 미국 내 기업과 농수산물이 피해를 봅니다. 이는 선진국 모두가 현재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이 아베처럼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대답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 중 20% 정도의 흐름이 멈출 것입니다. 그만큼의 세계 GDP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힘은 보일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급속히 붕괴하는 그런 결정은 중국도 할 수 없겠죠. 세계 경제 흐름에서 중국은 그만큼의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을 비난하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중국의 2008년 외환위기처럼 대규모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지 못할까요? 미국이 돈의 가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결국 자신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계가 중국을 정치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경제나 무역에서 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묘하게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경제, 교역, 정치,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외교와 경제 무역에서 냉전 시대 이후 등장하지 않았던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일당 독재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논평들이 영향력 있는 각국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만 아니면 말싸움 정도 이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만 정서적으로 반중을 외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원한 적도 없는데 한국과 중국의 대척점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도구로 은근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칭찬과 격려 등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수사어가 가득하지만 중국에는 이와 정반대의 평가로 가득합니다. 자국 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한국 방역을 소개하고 칭찬하던 기류가 중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의 투명성을 대비해 비교하는데 본래는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 대척점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우월성을 내보여야 했지만 미국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다 보니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올라간 한국 위상이 미국을 대신해 반중국 정서를 내세우는 그런 이상한 행보만 하지 않으면 내려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현재 한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기에 비교된다 해서 척을 지는 미련한 짓 대신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은 한국에 인정받는 모습은 중국 외교나 이미지에 나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란 것이 결국 잘나가는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중 정서와 달리 물밑으로는 중국과 교역 정상화를 통해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시진핑 주석 연내 방안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한국 외교가 미국,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주외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내린 격리 조치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업인과 친지 방문객에 대해 2주 격리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에 휩쓸려 중국과 등을 지는 무모함이 아닌 사드 경색 국면에서 정상화되려는 기류를 이어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외국인에 내렸던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에서 최초 혹은 별도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한국에 대해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데 중국도 가장 우선적 관계보건국으로 한국을 정할 만큼 위상이 변한 한국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방역에서 모범인 국가가 되었고 선진국 중 가장 빨리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상을 끌어내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나라들은 바로 말하자면 중국 영향력이 이번 사태로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로존이 중국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고 미중 1차 무역 합의를 지켜보며 아직은 미국이라는 공식에 만족했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상 중국을 키우며 중국을 견제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패권 전쟁은 패권에 관심 있는 국가가 하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한국은 한국이 필요한 나라에 구분 없이 잘 대해주면 됩니다. 경제와 국방이 강해지는 만큼 국격은 올라갑니다. 경제와 국방이 강해지는 것에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계 환경에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정말 작정하고 중국 영향력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와야 하는 모습이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악몽과 같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시에 철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관세 동맹으로 보일 만큼 중국에 경제 제재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런저런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트럼프는 과실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동맹마저도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독식하려 하고 희생과 노력은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이런 단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미국도 이런 상황까지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가까이 하려는 나라가 어색해 하지 않도록 호응해주고 적절하게 국익을 챙기면 됩니다.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계 환경에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